안녕하세요, 케이컵 권정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빌트록스 AF 135mm f1.8 랩 렌즈 리뷰입니다. 빌트록스에서 LAB라는 딱지를 달고 최고급 단렌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소니 E 마운트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Z 마운트로도 출시가 되었어요. KPP에서 이번에 이 렌즈를 빌려주셔서 이곳저곳 들고 다니면서 최대한 다양한 종류의 장래를 열심히 확보해 봤고요. 니콘 Z8과 함께한 라이트룸 무보정 로우 원본 이미지들을 많이 준비해 봤으니까 렌즈의 색감이나 배경 흐림의 느낌 등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빌트록스의 렌즈 디자인 철학이 약간 니콘과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은데 찾아보니까 이 렌즈뿐만 아니라 빌트록스의 고급 렌즈들이 전부 다 한덩치 하더라고요. 그래서 Z8과 이 렌즈를 이렇게 같이 마운트해서 들고 다니면 정말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자랑하고요. 후드까지 씌우게 되면 비주얼이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카메라랑 렌즈 크기를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긴 한데 뭐 크고 무겁고 이런 렌즈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단점으로 다가올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큰 덩치는 그 좋은 성능을 보장한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나 렌즈에서는 이게 확실히 덩치만큼 선회도 측면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만족감이 좋았고요. 엄청 쨍하고 샤프하게 이미지가 잘 표현돼요. 그리고 135mm f1.8 렌즈답게 당연히 엄청나게 얕은 심도의 표현이 가능한데 얕은 심도에서 나오는 배경 흐림 표현도 정말 훌륭했어요. 밝은 조리개는 야간이나 저조도 환경에서도 충분한 광량을 확보해줘서 어두울 때 shots을 확보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실내건, 실외건, 주광이건 야간이건 할 거 없이 렌즈의 컬러 표현도 만족스럽더라고요. 보통 이제 컬러 같은 경우에가 고급 렌즈일수록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렌즈의 가격을 생각해보면 컬러 표현이 정말로 우수했습니다. 포커스 속도가 좀 느려가지고 연사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찍는다거나 할 때 포커스 성공률이 좀 떨어진다는 점 정도를 제외하면 크기와 무게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에게 가성비적 측면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렌즈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외관과 기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14.8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도 1265g 정도 나가요. 정말 사진용 단렌즈 치고는 압도적인 사이즈를 보여주는 렌즈입니다. 그래도 디자인과 만듦새는 정말 놀라웠어요. 렌즈 표면의 디테일한 질감 처리도 좋고요. 버튼이나 스위치들도 유격이 있는 느낌이랄까요? 이제 좀 저렴한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또 이 디스플레이 창까지 갖춰져 있는데 이게 카메라를 켰을 때 빌트록스 로고가 뜨게 되고요. 이 부분은 커스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켜고 나면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에 조리개 수치와 초점 거리가 표시됩니다. 사실 막 유용한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감성적인 측면에서 나쁠 건 없죠. 전체적으로 작은 카메라와 조합했을 때 렌즈가 너무 크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니콘의 Z8과 함께 마운트했을 때는 외관의 일체감도 그렇고 바디와 렌즈와의 밸런스도 그렇고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기능들도 충실히 잘 갖추고 있는데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는 훌륭한 포커스링과 두 개의 렌즈 펑션 버튼 그리고 AF, MF 스위치 있고요. 아래쪽에는 컨트롤링과 컨트롤링에 클릭을 켜고 끌 수 있는 클릭 스위치, 초점거리 제한 스위치까지 렌즈의 기능들도 아주 충실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참고로 컨트롤링에는 조리개, 노출 보정, ISO 감도 이렇게 세 가지를 설정할 수 있어요. 필터 직경은 82mm고요. 원통형 후드도 기본 제공됩니다. 후드는 끝이 고무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렌즈를 책상이나 땅에 놓을 때 상당히 좋고요. 내부에는 반사 방지 처리도 되어 있더라고요. 렌즈의 방진 방적은 잘 지원한다고 하고 실제로도 마운트 하기가 빡빡할 정도로 렌즈 마운트 부분에 실링이 잘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선예도도 한번 살펴보시죠. 최대 개방인 f1.8의 중앙부 선예도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좋아요. f2에서도 정말 좋고요. 조리개를 조여도 계속해서 좋은 선예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f11쯤부터 배절로 선예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극 주변부 선예도도 중앙부만큼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좋고요. 조리개를 조여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f5.6, f8에서 가장 좋은 선예도와 컨트라스트를 보여주게 되고 f11부터는 역시 배절로 선예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근접 촬영의 경우 최단 초점 거리가 0.72m라고 하는데 최대 접사 배율이 0.25배예요.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확대에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근접 화질 역시 최대 개봉부터 꽤나 좋아요. 그리고 조리개를 조여서 f2.8 정도가 되면 선예도와 컨트라스트가 더 좋아지고요.
이 좋아진 상태로 F8까지 잘 유지가 되고 그 이후로 조금씩 소프트해지게 돼요. 그래서 선회도를 평가해 보자면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135mm 단렌즈들의 선회도가 대체로 훌륭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빌트록스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이 렌즈가 이렇게까지 좋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주변부까지도 모두 훌륭하고 최대 개방부터 F8 정도까지 넓은 조리개 범위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얕은 심도의 인물 촬영이건 깊은 심도의 풍경 촬영이건 선회도 측면에서 아쉬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근접 촬영 배율도 좋고 근접 촬영을 했을 때 선회도도 좋아서 소품 촬영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선회도 측면에서는 어떤 상황이건 제가 예상한 범위를 한참 뛰어넘을 정도로 좋은 모습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곡과 비네팅도 한번 살펴보시죠. 라이트룸에서 프로필 교정 사용 옵션을 끄고 보면 정말 약간의 핀쿠션 왜곡이 나타나긴 하지만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되고요. 비네팅은 f1.8 그리고 f2까지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 f2.8만 되어도 많이 좋아지고 f4가 되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니콘 Z8과 함께한 이 렌즈의 포커스는 소음이 없어서 조용하긴 했지만 초점의 이동 속도가 빠르지는 못했습니다. 정물이나 포징이 가능한 성인을 촬영할 때는 문제없는 수준을 보여주지만 뛰어다니는 아이를 찍는다거나 동물들을 촬영하기에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포커스 브리딩도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화각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을 한다거나 할 때 주의해서 촬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축상 수차는 가까운 곳엔 푸른색, 먼 곳은 노란색의 색수차가 나타나긴 해요.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진 않은 편이고요. f2.8 정도만 돼도 많이 사라지고 f4 정도 되면 거의 없어집니다. 빗망울도 살펴보면 테두리가 확실히 보이긴 하지만 빗망울 내부가 정말 깔끔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 개방에서는 11개의 조리개날 덕분에 예쁜 원형을 보여주기도 해요. 하지만 이 원형은 조리개를 조이면 각이 지기 시작하고 f2.8 정도부터도 꽤나 각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주변부에는 레몬 형태로 빗망울이 찌그러지는 모양새가 나타나지만 그 형태가 나쁘지 않고요. 조리개를 조여서 f2.8 정도만 돼도 빗망울의 찌그러짐은 거의 다 사라지게 됩니다. 135mm f1.8의 초점거리와 조리개는 쾌가 엄청나게 쉽게 부각될 거라 예상할 수 있죠. 이 렌즈의 배경 흐림은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적은 색수차와 포커스가 전환되는 부분의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정말 깨끗하면서도 감성적인 배경 흐림을 잘 뽑아주고요. 빗망울 면 표현도 깔끔하기 때문에 빗망울이 보이는 촬영을 할 때도 특히나 훌륭한 모습이에요. 배경 흐림은 정말 훌륭한 최고급 배경 흐림 퀄리티를 보여주는 렌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플레어는 꽤나 나타나는 편이었습니다. 고스트가 꽤나 눈에 띄는데 이런 렌즈의 경우에는 일부러 역광을 걸고 플레어를 만들어서 찍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과한 플레어가 어떤 렌즈의 디자인적 요소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단점으로 크게 보지 않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역광 촬영을 하실 때 눈에 거슬리는 고스트가 메인 피사체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촬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빛갈림의 경우에도 그렇게 훌륭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빛갈림의 경우에는 최악인 정도가 아니라서 필요하다면 그래도 충분히 활용할 정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빌트록스 렌즈는 몇 개 써봤지만 모두 만족감이 좋았어요. 다만 제가 써본 빌트록스 렌즈들은 보통은 작고 가볍고 저렴한 렌즈들이었고 빌트록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렌즈 중에서 크고 비싼 건 처음 써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까지 렌즈 퀄리티가 좋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렌즈 디자인이나 렌즈의 만듦새 측면에서도 그렇고 선에도 배경 흐림, 색감 이런 이미지 퀄리티 측면에서도 정말 놀라웠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렌즈의 단점이라고 말할 만한 부분들은 크기랑 무게 그리고 느린 포커스 성능 정도라고 보는데 좋은 성능을 위해서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어보자 라는 마인드로 무거운 유리알이랑 금속 재질로 이렇게 경통을 만들고 이렇게 꽉꽉 채워 넣어준 것 같아가지고 그 노력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미지 퀄리티가 가격 대비 워낙 좋으니까 이 정도의 단점들은 오케이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Z 마운트에는 플래나라고 하는 모든 마운트를 통틀어서 135mm 화각대에서는 적수가 없는 사기적인 렌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렌즈가 니콘 유저들을 위한 최고의 135mm f1.8 렌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순 없습니다만, 플래나의 가격에 반값도 안 되는 139만 원이라는 가격은 Z 마운트에서 플래나를 위해 거쳐가는 중간급 렌즈로서의 가치도 훌륭할 것 같고, 또 135mm의 사용량이 높지는 않지만 가끔씩은 쓸 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일단 사가지고 쟁겨두기에도 좋은 가격일 것 같아요. 가성비가 나쁘지 않겠다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절대 성능 역시도 너무 좋은 렌즈였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빌트록스 AF 135mm f1.8 LAB 렌즈 리뷰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OK 컷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